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지음, 류건 편저, 펴낸 곳은 바람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책의 시작하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제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의 철학 전체를 보여주는 키포인트이며 절제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절제 중에서도 이 책은 음식 절제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절제가 운명을 좌우한다 라고 할 만큼 가장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아주 신박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신 분이나 식탐이 심해서 음식 절제가 필요하신 분은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자 미즈노 남보쿠의 일생과 인상적으로 읽은 내용 중 몇 곡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추록 후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후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개 동이 되었으나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진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이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요.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들에게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2~3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2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1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1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하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